전당이 경리하는 청주서 동지의 혁명 사상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자.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역사적인 기념 강의를 하시어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태강을 마련해 주신 소식은 지금 온 나라를 크나큰 격정으로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의 뿌리가 마련된 10월 17일 우리 학교에 찾아오시어 우리 당이 나아갈, 우리 학교가 나아갈 이런 귀중한 가르치심을 우리들에게 몸소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식이 우리 당의 발전과 투쟁 강령을 실현하는 데서 제일 걸린 문제가 이끌어 나갈 간부들이 부족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중앙간부 학교와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뜻깊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에 우리 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몸소 당학교 교단에 나서셔서 불멸의 혁명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자기의 발전 행로에서 이룩한 1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청가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문 강의를 들으면서 전대미문의 그 도전과 고난 속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헤쳐오신 고행길이 눈앞에 안겨와서 정말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모시고 혁명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 뜨겁게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강의에서 전당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새로 높은 단계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우리 당이 5대 건설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을 새시대 요구에 맞게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건설 방향이면서도 우리 당 학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교과서와도 같은 대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조선당 중앙간부학교의 기본 임무는 학생들을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당중앙의 혁명 사상만이 흐르게 하고 또 우리 당중앙의 혁명 사상을 결사옹호 관철하는 이런 진짜배기 혁명가 당의 정수분자들로 키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기념 강의에서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품건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새롭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체건설이 취약한 당은 앞으로 인민들이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자기 당의 성격을 고수해 나갈 수 없고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이번에 밝혀주신 이 5대 건설 이것을 좌우명으로 틀어지고 사상 일꾼으로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이런 사상사업 내용, 방법들을 혁신하는 데서 자기 책임과 임무를 더 잘해 나가겠다는 이런 굳은 결심 다지게 됩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이번 기념 강의에서 사회주의 집권당의 정치사가 길어질수록 인민에게 복마는 관점이 희박해지고 인민에 군림하는 관료주의 경향이 많아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구절을 가슴에 새길수록 제가 당하던 그때 그 마음가짐으로 사업하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중 속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인민들이 절실히 기다리고 반기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발에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그런 참된 당일꾼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청비서동 당일꾼들은 당의 인민 초락을 체질화하고 인민을 위해서 혼신하는 데서 참된 보람과 희호를 찾을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항상 인민들 속에 들어가서 유능한 일꾼이 되라.
빛 새기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인민들이 실제 공감할 수 있는 구단을 찾아서 구두를 우리 당 결정 간철에 불러일으키는 데서 당 선전 일꾼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을철 전국 신발 전시회 2022가 조선과학기 송년명 중앙위원회와 경공업성의 주최로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18일 평양 욕전백화점에서 있었습니다. 내각 부총리 리승학 동지, 경공업상 장경일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 교원연구사, 기술자, 3경영 소조원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리승학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나라의 신발 제작 기술을 한 계단 발전시키고 앞선 단회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도록 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색화, 경량화, 견고성의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원산 구두공장과 류원 신발공장, 서천 해공장, 라선 삼룡 신발공장, 서성 성도 구두 제작소를 비롯해서 수십 개 단위에서 생산된 1000여 종의 신발공업 부문에서 이룩된 60여 건의 연구성과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번에 오리니 구두를 이수로 해서 많은 신발들을 출품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일 신발을 위주로 해서 140여 종의 신발을 출품하였습니다. 신발 생산을 하면서 모든 경험에 토대하여 신골, 그다음에 가죽, 천연 가죽으로 만드는 기술 공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장들 한 신발들 보면 다양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해 있습니다. 전세에서 다른 공장을 기술적인 걸 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한 적입니다. 각지에서 온실남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만경대교육 남새온실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여 더 많은 온실남새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실속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온실 조건에서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어이나 참외와 같은 열매남새를 심으면서 구사이고루로 진채, 개미, 배추, 무를 비롯 잎남새를 같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매남새가 커서 햇빛을 가리우기 전까지 잎남새를 먼저 생산하고 뒤이어 열매남새를 생산하니까 공간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도 남새 생산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흉제산구용 남새온실에서도 토양을 개량하고 작물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남새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온실 토양을 개량해서 지력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조류균과 를 민중 100톤 이상 만들어가지고 우리 쓰고 있습니다. 한호동에 이 토양개를 2톤 이상 시비하고 작물을 심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토끼 기르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토끼 기르기를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토끼는 여느 짐승들에 비해서 풀만 가지고 기를 수 있습니다. 토끼는 면역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 새끼를 낳은 지 30일 만에 예방 접종을 꼭꼭 해줍니다. 저희들은 토끼 우리 소독을 하루에 석회수로 2차 이상 진행합니다. 우린 한 주일에 2번씩 토끼유리에 불소독을 진행해가지고 소독과 함께 습기도 없애고 또 이틀 1번씩은 생석회를 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병균이 자라지 못합니다. 특히는 마늘즙을 한 주일에 1번씩 토끼한테 먹이기도 하고 또 코에 써여주기도 하는데 콕시디움병과 코병을 미온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라선 백호 투자개발 사업소에서는
합리적인 사양관리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예방접종과 턱규리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영양가 높은 모기풀 보장을 따라 세워서 턱기의 증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보통교육부문에서 학생들을 다방면적 인재로 키우기 위한 외국어 교육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중구역 동흥서학교에서는 실리 있는 교수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외국어 교육의 질을 어린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가요와 유희를 통한 외국어 교육을 적극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어 수업 시간과 과외 시간을 이용해서 학급별 경연을 조직해서 그들이 교재 내용과 일상생활 용어들을 정확히 습득하고 활용해 나가는 이런 경쟁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용어 학습을 지루감이 없이 하도록 해서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청취 및 말하기 능력을 높여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의 용어 학습 수준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구역 장경초급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외국어 활용률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 방법 개선에 주되는 힘을 넣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자기 수업을 외국어로 할 수 있게끔 실력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지고 나갔습니다. 그 월에 2차 들이 학급별로 또는 학년별로 주제를 줘가지고 발표 경연들이 진행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자기 수준도 알게 되고 경쟁 의욕을 더욱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끼친 만고 죄악 가운데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창조한 야속인 파괴약 탈만행도 있습니다. 오늘도 중앙개국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들은 일제의 죄악에 찬 역사를 주는 자료들 앞에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문화재 다름 아닌 거분약탈 행위였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모형이 1905년 일제후에서 감행된 고려 31대 왕 경효왕 덕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놈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들의 반항이 두려워서 군대와 경찰들을 동원시켜 왕릉을 포위한 다음 우리 인민이 7년간이나 피땀 흘려 군수한 이 왕릉을 폭약으로 순식간에 파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물들을 무려 16대의 달구지로 실현해가는 이런 후한무치한 짓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1910년까지 평양과 개성, 해주동지에 있는 고분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귀중한 유물들을 깡그리 훔쳐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경복궁에 있던 문화재들은 물론이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민가들까지 샅샅이 뒤져서는 우리 인민들이 가보로 여기던 문화유물들까지 막을 약탈하고는 저들의 국보로 중요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정말 힘이 없으면 역사도 지킬 수 없고 자기의 귀중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도달하게 됐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우리 조국을 더욱 강대하고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3,070만여 명, 사망자는 657만 3,8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 지표들이 여전히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이칠란드에서 10월 초까지만 해도 5만 명 정도였던 하루 감염자 수가 최근에는 11만 명 개선으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도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입원 환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서 각각 45%,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도 최근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 수가 23%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BF.7과 BQ.1을 비롯한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의 연이은 출현으로 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 전파되는 다수의 변이 비루스들은 면역 반응을 어느 정도 회피 덜림 감기의 전파와 면역력의 약화, 악성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 확대라는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추운 날씨와 덜림 감기, 새로운 변이 비루스의 연속적인 출현은 대류행병 사태를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의 여러 지역에서 계절성 장마비로 큰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큰 물로 강둑이 터지면서 주민지대들이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고속도로들이 차단됐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아이티에서 최근 콜레라가 포지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5일 현재 78명의 환자와 835명의 의진자가 확인됐으며 그중 3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 나라에서 먹는 물과 땔감 등의 부족으로 콜레라 전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제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17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0.8도였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5.3도, 16일에 비해서는 8.6도나 낮아진 것으로 됩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함경남도의 일부 볼 지역들에도 첫 소리가 내렸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22일까지 며칠간 날씨는 약간 따뜻해지겠지만 23일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낮아질 것이 예견됩니다. 낮 기온 변화와 함께 새벽과 아침에 찬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만큼 사람들 속에서 덜림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들려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중부 이북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에 내륙을 위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소리가 내리고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8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정평 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개였다가 저녁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로 불고 새벽부터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개였다가 저녁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개였다가 저녁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이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이 내리겠으며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22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23일이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1일과 22일이 평년보다 약간 높겠고 23일에는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